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하락률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의 하락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남 지방이 아무튼 안 좋은 분위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열광하는 사람 어디 없나요? 언론을 통해서도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119 대책에 열광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작년 이맘때쯤 13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때는 규제를 대규모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규제 풀 게 뭐가 남아있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별로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또 취득세 타령하는 사람, 양도세 타령하는 사람, DSR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입법사항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 걸리는 것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해준다고 친들 이 모든 것들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가장 큰 기대를 걸 만한 게 DSR이죠. 작년 이맘때 특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왜? DSR을 우회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양상으로 간다고 정부는 이미 천명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9 대책이 나왔는데 열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올해는 뭘 보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해야 되나요? 뭘 보고 달려가야 되나요? 팔아볼 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쿠팡 구매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이 이렇게 설득력이 이렇게 약한가요? 어, 설득력이 그래서 제가 간밤에 악몽을 꾸고 깼다고 그 대구 부동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 이웃이 어려워한다고 입주권을 사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샀냐고 물리라고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조차도 제가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는데요. 쿠팡 구매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도 음, 제가 이거 자꾸 후원해달라 하는 올 밑에는 원래 후원 계좌가 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후원 받는 거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짝 우회만 하면 되는데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시는 거. 네. 그죠. 이 정도 설득력도 없나? 이게 대놓고 이야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 모바일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여기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PC를 이용하신다면 앞에 파란색 링크 있는 거 바로 누르시면 바로 가지십니다. 요분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쿠팡 연결 명구스러워 말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 듣고 정말 힘이 났습니다. 다른 분이 이렇게 링크 타고 구매를 했다가 취소까지 하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이렇게 괜찮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용해 주겠다고 하는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이게 근데 대구 이게 부산 지역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대구입니다. 대구. 네. 대구 방송인데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루에 한 5분 정도 동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누가 생각하기에는 구독자 한 10,000명쯤 넘어가고 이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닌가?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 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부산에서 25만 원입니다. 그 멤버십 후원까지 받아서 한 달에 25만 원. 영상은 한 달에 25개 넘게 올라가죠. 25개 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차츰 멤버십도 차츰 이제 있는 것을 점점 이제 축소해 나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우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국이 동조화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부산은 11.5, 5도 가도 못하는 상태. 전국이 동조화되어서 이 색깔이 다 겹쳐졌죠. 이 색깔이 겹쳐지지 않은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색깔이 겹쳐져서 다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특히 더 확대해 놓고 보면 제대로 된 상승 나오지도 않았다. 그나마 인구 100만대 도시들은 내 빼려고 했어요. 내 빼려고 했는데 머리끄댕이 잡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마이너스 0.06, 이번 주 마이너스 0.07. 하락률을 살짝 키웠네요. 지난주 0.06이 아니었네요. 자, 수도권과 거의 맞먹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로 지수상으로는 찍히지만 지금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 떨어진 데가 수두룩합니다.
신고가 매일 1일 브리핑을 통해서 21년, 22년, 23년에 거래되는 아파트들 신고가 나온다는 말씀 드렸죠. 그 신고가가 아니죠. 모 아파트 사례 보면 막 한때 분양권은 12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신규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8억으로 나왔어요. 이거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파트의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야 저거 분양권일 때도 12억 했는데 8억밖에 안 해? 이러라고 깜짝 놀라시겠죠. 오히려 신고가가 아닌 것이죠.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는 찐으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막 30% 정도 신고가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22년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 자, 주간 거래량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요 이슈를 넣어놨습니다. 110 공급 대책. 그러면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 40조가 풀리고 첫 주차에는 5만산 규제라고 했던 13 대책까지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때 푸르는 게 대책이 센지 아니면 지금 엄청난 공급 대책과 다주택자 집사라 이야기와 그리고 신생아 특례가 셀지 어느 것이 셀지 여러분도 뻔히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자, 거래량 한 해 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좋았습니다. 좋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안 좋은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대, 요때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다시 가보면 요렇게 그럼 앞으로 바닥을 길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당장 이번 주에 거래량은 조금 반등한 것처럼 보이죠. 조금 반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월에 부산 최종 거래량은 1,550건 정도. 지난달에는 1,840건 정도. 20% 줄어들죠. 그 전달과 견주어 봤을 때도 20% 정도 줄어들고요. 해 정점에 2,307건, LH 도움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찐으로 많이 나왔던 거래량은 2,200건이었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것이 1,800건대로 왔다가 1,500건대로 왔다가 1월 달은 조금 더 암울해 보입니다. 1월의 거래량은 조금 더 암울해 보이는 것이 현재 부산의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1,000건대로 주저앉는다. 생각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마지막 수치는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그 전달과 견주어 봤을 때도 확실히 낮아지는 모양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인구 1,000만으로 거래 비교했을 때 부산은 확실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놓고 봐도 빨간불.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매물수는 그렇게나 많은데도. 그렇다고 부산이 뭐 특별하게 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두 세대가 있으면 두 세대 중에서 한 세대 정도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공급되어 있죠. 아파트 개수가 얼마라고요? 대략 한 77만 개. 세대수 부산 인구 330만 하면요. 340만으로 하면은 세대수는 한 170만 정도 세대됩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두 세대당 아파트 한 채씩 돌아갈 만큼 있다. 대구는 보면요. 1.6세대당 아파트 한 채 돌아갈 만큼 있거든요. 대구는 정말 아파트가 흔해 빠졌어요. 흔해 빠졌습니다. 여기 거기에다 한 가지를 또 덧붙여 본다면 인구 문제까지 핑퐁 게임이 이제 끝나간다. 앞으로는 받아줄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인구 부분을 보면요. 한때 인구 부산 350만까지도 갔었던가요? 네. 그러던 것이 지금 23년 말에 끝자락에 329만. 네, 330만이 깨졌습니다. 1년에 인구가 한 0.7%씩 줄어들거든요. 물론 인천처럼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요. 인천처럼 이거 늘어나야 되는데 인천 제가 계산표를 잘못 넣었네요. 인천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는 반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 부산의 인구 300만이 깨지는 것도 정말 10년 안쪽으로는 300만이 깨지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쉬워서 부산 인구 0.7% 감소지 1년에 어느 정도 감소하나요? 2만 명 정도 감소합니다. 2만 명. 2만 명 한 세대 기준으로 한 두 명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파트 1만 가구 자연 공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구 감소를 견져 봤을 때 1만 가구 자연 공급에 또 순수하게 공급되는 양들도 있잖아요. 정말 지금부터 집 한 채도 안 지어도 인구 감소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부산의 공급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공급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매물 숫자 부산 5만 1,000개, 서울 7만 5천 개. 근데요, 부산에는 아파트가
한 80만 개 정도 됐죠. 서울에는 아파트가 한 180만 개 됐죠. 아파트 개수 대비 매물수, 요거 차트로 나타내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차트가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지신다고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한산해도 전세 거래량 부산이 활발한데 이 활발한 것에 함정이 있다. 1월달 거래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부영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전세가 굉장히 활발해 보이지만 그 실상을 뜯어놓고 보면 아니더라 라는 부분까지도 1일 브리핑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산이 활발한 편이네. 나름 그래도 한 중립 정도는 되네. 근데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얘도 빨갛게 물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산은 왜 맨날 2등만 합니까? 부산은 왜 2의 도시고 왜 2등만 합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좀 있으면 3등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매물은 5만 2천 개 정도 수준이고요. 근래 들어서 매물이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비교해보면 되겠죠. 부산만 와이카노 하면서 다른 지역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체 작년부터 쭉 이어지는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면 야, 부산의 기울기가 결국 만만치 않은 숫자로 매물이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들 인구 100만대 도시들도 매물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직 110 대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요. 아마 이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110 대책이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었다면 매물수가 급감해야 되겠죠. 근데 급감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대비했을 때 매물은 2위. 나중에 아파트 개수 대비로 매물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매물은 부산이 단순 개수는 1위지만 요것도 보시면은요. 한동안 바짝 지나치게 많이 좀 오버슈팅 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기울기를 쭉 길게 놓고 보면 기울기가 비슷합니다. 예. 모든 도시들이 비슷하다. 그 말인즉슨 특정 지역으로 쏠림이 생길 수가 없다. 과거처럼 특정 지역에 막 부산 조정지역 억눌려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전국 투자자꾼들이 막 몰려와서 다시 막 부산 집을 사주고 이런 시절은 지나갔다. 사람들도 압니다. 이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제2의 도시는 어디가 된다? 인천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부산 투자자들이라면 인천으로 눈을 돌릴까요? 부산으로 눈을 돌릴까요?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매매 매물도 2위, 전세 매물도 2위, 인구는 전국 2위, 하락률도 전국 2위.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홍진호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 홍진호? 생각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늦게 영상 보시는 분 때문에 새해 인사를 또 드리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꾸 알람 울리면 귀찮습니다. 구독, 좋아요, 쿠팡 감사합니다.